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태양의 활발한 활동이 지구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태양풍이 강하게 지구에게 불어오게 되면 이게 하루 안에 불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일정 시기 동안에 계속 태양의 활동이 활발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루 이틀 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간 동안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토리를 한번 따져보면 그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든 뭐 안 하든 일단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있잖아요. 이걸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이 빛 같은 경우에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주파하는데 약 8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로 뭐 이런 의미 들어갔죠. 빛도 이동하는 속도가 필요한데 이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따져봤을 때 태양에서 출발한 빛은 지구에 도달하는데 약 8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요. 거꾸로 얘기해보면 우리가 지금 태양을 보는 것도 결국에는 태양의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의 모습이 현재의 태양이 아니고 8분 전에 과거의 태양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을 태양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영어로는 sun. 그러면 태양보다 더 멀리 있는 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별로부터 출발한 빛이 지구에 도착하는 데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것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지금 보는 별빛, 밤하늘에 뜬 별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별빛이 지구에게 도달한 시간이 길게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더 과거의 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되게 낭만적이지 않나요? 우리 현재의 별을 볼 수가 없고 거리에 따라 비례하게 더 과거의 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8분 만에 태양에서부터 오는 이 빛, 전자기파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이 대기층 영역에 전리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온들이 막 분포하는 층을 우리가 전리층이라고 하는데 그 전리층을 교란시키면서 우리 지구상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통신 있죠. 이 통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 인공위성을 이용하게 되는데 인공위성에도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통신장애도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행기 이 운항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신호 이런 것들에게도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이 태양으로부터 온 입자들이 아까 지구 자기장 맞죠? 지구 자기장의 그 선을 따라서 결국에는 양쪽 극지방에 지구 양 극지방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지구에서는 오로라를 좀 더 강력하고 화려하게 관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입자들 자체가 이제 인공위성의 태양 전지판을 고장내기도 하고요. 위성 안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위성이 주고받아야 하는 신호, 여러 가지 신호를 이제 바꿔버리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고장내버려요. 그럼 당연히 통신장애는 또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3단계 이게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면 태양풍 자체 플러스 코로나 자체 태양의 대기 자체가 이제 떨어져 나와서 지구에게 도달하게 되는데 이거를 코로나 물질 방출이라고 불러요. 코로나로부터 이제 직접적인 물질이 도달하게 되면 그 송전탑 있죠. 전기를 전달하는 그 탑. 거기에도 이제 교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전력 시스템들이 파괴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주 정거장 혹은 이제 우주선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우주인들 자체에 이제 그 피폭이 된다고 해요. 우리 방사능 피폭 얘기 들어봤죠. 방사능도 결국에는 고에너지의 그 물질에 오래 노출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인 상황이 우주인에게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인들이 이제 피폭돼서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렇기도 하고 이 태양풍, 그러니까 코로나 물질 자체가 지구의 자기장을 또 이게 교란시키게 돼요. 그럼 이제 자기장이 급격하게 세기가 변하는 자기 폭풍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기 폭풍이 일으키게 되면 결국에 우리 GPS 위성 있죠. 그 위치를 확인하는 데 쓸 수 있는 그 위성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GPS 그렇죠.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에 수신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방금은 여러 가지 태양풍이
이제 코로나 물질과 함께 지구에 도달했을 때 이제 단계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는 지구의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그런 단계까지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어떤 현상들이 전반적으로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폭풍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지구에게 이런 태양풍 같이 우주로부터는 고에너지 입자, 이게 에너지가 세서 높아서 위험한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해주는 쉴드층, 이 자기장의 층을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자기장의 세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면서 자기폭풍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델린저 현상인데요. 델린저 현상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무선 통신을 두절시키는 현상입니다. 이후에 보는 이제 단파 통신 두절이랑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제 장거리 무선 통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전리층이라는 것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전리층을 교란시켜서 어쨌든 통신이 잘 안 되게끔 하기도 하고, 인공위성을 거쳐서 장거리 통신을 하기도 하는데, 또 인공위성도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모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태양의 활동이 강해지면 장거리 무선 통신이 두절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거리 무선 통신 같은 경우에는 전화 통화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도 포함되고 텔레비전 수신 이런 것도 다 이제 장거리 통신, 무선 통신을 이용하는 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델린저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전화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신호가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주인이죠. 우주인의 그림이 보게 되면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네요. 이제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높은 에너지 입자에 노출이 되면서 피폭되는 상황인데, 그 높은 에너지 파장대가 바로 X선입니다. X선. 우리 그 엑스레이 찍을 때 그 X선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엑스레이도 자주는 찍게끔 안 돼 있고요.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자주 찍어봤자 이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할 때나 찍는 거지, 막 수시로 내가 폐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때문에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게 엑스레이가 아닙니다. 역시 엑스레이도 높은 에너지를 사람 몸에 통과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자주 촬영하는 것도 안 좋고요. 그래서 우리 왜 촬영할 때 가보면, 자, 숨 들이마시고 참으세요 한동안에 촬영해주시는 분은 다른 데 가 있죠, 그쵸? 우리랑 같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촬영 버튼 옆에서 눌러주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엑스레이 촬영하는 기계 앞에 서 있고, 촬영을 해주시는 분은 따로 이렇게 별도의 실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 지시를 내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 이것도 그런 이유예요. 우리야 한 번 가서 촬영을 하지만 촬영을 해주시는 선생님께서는 몇 번이나 몇 명의 환자분을 만나면서 하루 동안에도 수십 차례 이 X선에 노출이 되게 되면 결국 똑같이 X선 피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몸에 안 좋아서 이게 따로 별도의 실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인들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는 좀 괜찮겠지만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고에너지 입자가 올 때에는 X선에 피폭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주인의 X선 피폭이고요. 다음은 옆에 인공위성을 볼 수 있어요. 인공위성 자체에 이제 태양풍 혹은 코로나 물질이 이제 받게 되면 인공위성이 고장나게 되거나 아니면 오작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또 통신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GPS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행기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도 최근에 약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어요. 비행기를 운행할 때 어느 항로를 따라 가느냐에 따라서 비행기 안에 탑승된 승객들이나 승무원들이 높은 우주로부터의 이 고입자, 고에너지 입자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른데, 이게 항로를 북극 쪽으로 꺾으면 꺾을수록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 쪽으로 가는 거리는 짧아져서 시간이 단축되니까 또 이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고緯도로 가면 고緯도로 갈수록 고에너지 입자에 노출되는 강도가 더 세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승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갈 때 올 때 이렇게 한 번씩만 노출이 되면 되겠지만, 승무원들이나 이 직접 운항을 하시는 기관사 분들께서는 비행기는 기장이라고 부르죠. 기장께서는 굉장히 여러 차례 막 한 달에도 몇 차례씩 결국에는 이 비행을 뛰다 보니까 이 고에너지 입자에 노출됐을 때에 이 승객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겠죠. 수시로 노출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평소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또 내가 운행하는 시기가 하필
태양이 활발한 시기예요. 태양이 활동이 활발한 시기인 경우에는 당연히 태양으로부터 오는 고에너지 입자가 훨씬 많이 도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X선의 피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또 이제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비행기의 탑승객, 그래서 뭐 승객이든 승무원이든 다 X선에 피폭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입자가 자기장을 따라서 양쪽 북극과 남쪽의 양쪽 극지방의 입자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지구의 대기층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빛으로 발산하게 되는 오로라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 오로라가 더 강하고 빈번하게 볼 수 있고, 이게 원래 양쪽 극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인데 그 극지방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져요. 그래서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송전탑, 전기를 전달해주는 그 송전탑인데, 이 부분에도 역시나 이 입자가 영향을 미치게 되면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게 돼요. 송전탑이 제 기능 못하게 되면서 대규모 정전이 지역에 발생되게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전기가 차단되어 버리니까. 근데 이게 일부 지역 막 마을에서 우리 왜 여름철에 막 에어컨 많이 켜고 선풍기 많이 틀고 하다 보면 단지 자체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정전되는 상황이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조금 더 이제 소비되는 전력량 때문에 전기가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그 일대, 더 큰 넓은 지역의 일대가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더 피해가 크겠죠. 복구하는데도 더 오래 걸리겠고. 네, 마지막으로 지금 컴퓨터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단파통신. 단파통신이라는 게 뭐냐면, 그 라디오를 지금 우리가 켜면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보통 하는 라디오 방송을 듣잖아요. 근데 그 주파수를 이제 단파, 그러니까 우리 아직 파장은 안 배웠지만 이제 되게 짧은 파장에 그 신호를 쏘면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멀리까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방송만 듣는 게 아니라 외국 방송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저 부산이나 제주도에 가서 라디오를 켜면 일본 방송이 들리기도 했어요. 라디오 방송이죠. 그래서 이런 단파를 이용한 통신들이 마찬가지로 두절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양계 단원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행평가 봤던 내용부터 지구의 크기와 달의 크기 측정하기, 그리고 이번에 지필평가 범위인 지구의 자전과 천체의 일주운동, 그리고 지구의 공전과 천체의 연주운동, 그리고 행성의 특징과 행성의 분류, 달의 위상변화와 일식과 월식, 태양의 표면과 대기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의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크게 굵직굵직한 테마로 나눠서 교과서 구성되어 있었고, 우리가 전부 다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앞서 나간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꼼꼼히 주제별로 잘 정리해 보시고 지필평가도 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후 내용은 지금 선생님이 다른 반의 수업 진도를 확인해서 대단원 마무리 문제풀이 강의를 만들지 안 만들지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선생님 영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반드시 따로 혼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뒷면에 그 정답이 있으니까 문제 꼭 풀어보시고 모르는 부분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영상은 이제 총정리 영상이 나갈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마무리를. 네, 이상 태양계 단원 중학교 2학년 3단원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